7번까지 했어요? 1번은 다 푼 거지? 7번 1번 오늘 1번 문제로 복습하고 2번 문제부터 진도 나갈 거고요. 오늘 2번 하나 풀 거예요 아마. 그리고 6번 자료 해석 조금 하고 수업 마무리하니까 2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까다롭게 숫자 계산 많은 것을 물어봐가지고 좀 집중하시면 되고 1교시지만 일단 1번 문제로 복습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는요. A랑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알려줬는데 일단 반응식 중에 개수 C를 하나 빵꾸를 뚫어놨고요. A랑 B는 개수 B를 1대1이라고 알려줬던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누구 알려줬냐면 A와 B의 분자량 B를 알려준 거지. 그럼 반응 질량비라는 건 반응 몰비 곱하기 화학식량 B인데 A와 B에 대해서는 개수 B, 반응 몰비를 완전히 알려줬고 분자량 B 알려줬기 때문에 A와 B의 반응 질량비를 이와 같이 7대 8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까지 적용해서 7대 8대 15다 라는 반응 질량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1번과 2번은요. A 56, B 32를 넣었을 때 B가 다 사용되고 A를 84, B를 64 넣었을 때 B가 다 사용된다는 걸 우리 이 반응 질량비를 통해서 구해내시면 되고 그에 따라 1번과 2번 실험 모두에서 A는 28g씩, C는 60g씩 생성이 돼서 이 실린더 안에 이렇게 두 종류의 기체들이 전체 기체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거 우리가 자료 해석했고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 가능할 때 기체의 부피는 질량이 아니라 몰레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종류의 기체의 질량을 몰레 단위로 바꿔줬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A와 C의 분자량비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A와 C의 분자량을 미지수로 해서 비례식을 하나 세웠고 이 결과 A와 C의 분자량비가 14대 15라는 거 얻어냈죠. 그럼 A와 C에 대해서 뭐 알고 있냐면 아까 반응 질량비 3개 다 구했고요. 지금 A와 C에 대해서 화학식량비 구했으니까 A와 C에 대해서 반응 몰비를 1대2라고 구할 수 있고요. 반응 몰비는 개수비랑 같으니까 A 앞에 개수 1이니까 C 앞에 개수 2가 된다. 라는 거 구했으면 얘네 셋 A, B, C 모두의 반응 몰비가 1대1대2 개수비 1대1대2라는 거 알고요. 그럼 반응 질량비로 나눠주시면 분자량비 얻어낼 수 있었어요. 2번도 같은 흐름인데요. 2번 문제는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벽히 알려줬습니다. 2대 1대 2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번의 실험을 할 건데요. A랑 B를 얼마씩 넣어놓고 반응을 보냈을 때 완결 후에 누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얼만큼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어. 그럼 우리 일단 이 문제 1번처럼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개수비 2대 1대 2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이번에도 A와 B의 분자량비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 A랑 B에 대해서는 뭐를 알고 있으니까? 개수비 이미 알고 있어요. 개수비 반응 몰비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화학식량비, 분자량비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A와 B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반응 질량비 A와 B에 대해서 구해보면 반응 몰비는 2대 1이고요. 분자량비 문제에서 2대 1이라고 줬으니까 A와 B의 반응 질량비는 4대 1이 된다라고 구해줄 수 있지. 그럼 이제 A, B, C 모두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거잖아. A가 4g 없어질 때 B가 1g 없어진대. 그럼 C가 몇 g 생겨야 되니까? 5g 생겨야 되니까 반응 질량비 4대 1대 5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또 뭐 또 구할 수 있어? A, B, C 모두에 대해서 반응 몰비, 개수비 알고 있죠. A, B, C 모두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 알고 있네요. 그럼 누구 구할 수 있다? 화학식량 B를 구할 수가 있죠. 물질들의 화학식량 B는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비로 나눠줘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B와 C의 반응 질량비 4대 1대 5를요. 얘네들의 개수비, 반응 몰비 2대 1대 2로 나눠주시면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는 4대 2대 5가 된다. 라고 해서 A와 B가 2대 1, 4대 2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 C가 몇인지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을 웬일로 다 줬고요. A, B에 대해서 분자량비를 줬기 때문에 A, B의
반응 질량비 구하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ABC의 반응 질량비 구하고 그럼 반응 질량비와 개수비를 이용해서 화학 식량비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죠. 문제만 읽고도. 자, 우리 그럼 반응을 보낼 건데 이번 문제는 뭐가 약간 다르냐면 이전에는 야 내가 반응 전에 누구를 얼마 각각 반응물에 대해서 질량을 알려주든 몰수를 알려주든 어쨌든 미지수를 포함해서 알려줬는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반대예요. 반응 전에 오히려 전체 기체의 부피만 하나 알려줬고 반응 후에 누가 얼마 남아있는지 누가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반응 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거는 내가 만약에 A를 N몰 넣어줬고 B를 2N몰 넣어줬어. 내가 만약에 A를 2N몰 넣어줬고 B를 N몰 넣어주고 1번 실험과 2번 실험을 보낼 거야. 그럼 이때 전체 기체 부피는 얘네들 합쳐서 3N몰 3N몰이니까 부피비 1대1인 거 설명할 수 있죠. 그냥 이 값만 알려준 거야. 근데 여기에 A가 얼마 들어있는지 B가 얼마 들어있는지 몇 대 몇인지 아무것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반응 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이번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한번 도입해 볼 거냐면 이건 화학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문제 풀기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반응의 진행 정도라는 개념을 이해해 볼 거예요. 화학원 1단원에서 반응은 생성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만 보냅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한 개만 생성된 것보다 생성물이 두 개가 생성된 것이 반응 진행 정도가 더 높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험을 3번을 보내볼 건데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A가 B를 만나서 C가 된대요. 똑같은 실험에 대해서 반응물의 양적 관계를 다르게 해서 반응을 보내볼 건데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얘 2몰 넣어줬고 몰 단위 생략할게요. 2몰 넣어줬대. 얘 2몰 넣어주고 4몰 넣어줬대. 얘 4몰 넣어주고 10몰 넣어줬대. 반응을 보내볼 건데 2몰, 4몰 할게요. 자, 반응을 보내볼 건데 반응 몰비는 개수비랑 똑같잖아. 그럼 1번 실험에서는 A랑 B가 각각 몇 몰씩 반응에 참여해? 이거 설명할 수 있죠. 2몰, 1몰, 2몰이잖아. 그럼 B 1몰 남고요. C 2몰 생깁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A랑 B가 몇 몰씩 참여해? 이번에도 2대 1이니까 2몰, 1몰, 2몰 참여하죠. 그래서 얘는 없는데 3몰, 2몰 남아 있습니다. 3번 실험에서는 4몰, 2몰, 4몰만큼 반응에 참여하죠. 얘 없고요. 얘 8몰, 4몰 남았습니다. 우리 이때 이 세 가지 반응을 비교하면서 반응 진행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C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그걸로 반응 진행 정도를 따집니다. 내가 여긴 얘네들을 2몰, 2몰 넣어줬고 여기는 2몰에다가 반응물을 심지어 더 넣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들은 C가 둘 다 몇 몰만 생겼다. 2몰만 생겼다. 그럼 우리 앞으로 반응 진행 정도가 1번과 2번에서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3번은 얘네들 중에서 A와 B의 양을 4몰과 10몰 넣어줬더니 몇 몰 생겼어? 4몰 생겼어. 그럼 3번은 1, 2번보다 반응 진행 정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다라고 설명해주면 돼요. 몇 배 높아요? 2배지. 양이 2배 생성됐으니까. 그럼 그때 생성물만 그 양이 2배 된 것이 아니라 내가 1번과 2번 실험에 넣어준 반응물의 양은 분명히 달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에 참여하는 A와 B의 양은 2대2, 1대1로 그 양이 똑같은 거예요. 생성물이 똑같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2번 실험에 비해 3번 실험은 C가 2배 더 많이 생성됐죠. 그러니까 A가 얘는 2몰 참여했는데 얘는 그 2배인 4배. 여기서 B는 1몰 참여했는데 여기는 B가 그 2배인 2몰만큼 참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응의 진행 정도는 생성물이 1대1대2로 생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차피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양들도 1대1대2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반응 진행 정도를 한번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볼 거예요. 2번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없어도 풀 수 있지만 6번 문제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본 것이고 자 우리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질량값으로 줄 건데요. 여기 만약에 4W 있었어. 여기 W 있었어. 근데 이때 C가 2X만큼 생성된대. 여기 만약에 4W 있었어요. 여기 10W 있었어요. 근데 C가 2X만큼 생성이 된대. 여기에는요 6W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10W 있었어요. 이때 C가 3X만큼 생성이 된대.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만약에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딱 하나만 알려줬어요. 이번 실험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래. 그럼 이번 실험에서 A는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하니까? 마이너스 4W가 모두 참여하니까 빵이 됐겠지. 그럼 이것만 봤을 때 얘네들의 양적 관계를 따져봤을 때 1번에서 A는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해야 돼? 동일한 양의 C가 생성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A가 4W만큼 반응에 참여하겠죠. 그럼 이거의 양적 관계만 봤을 때 3번에선 A가 몇 W가 참여해야 돼? 반응의 진행 정도가 2대 3이면 반응에 참여하는 A의 양도 2대 3이죠. 여기서 A가 6W만큼 참여한다 라는 걸 6번에서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실험에 대해서 볼 건데 1번과 2번은요. 반응 전에 얘네들을 얼만큼 넣어줬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고요. 우리한테 오히려 반응 후에 남아있는 애들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 옮겨보면요. 1번은 A가 빵그램 남았고 B가 2Xg 남았고요. C가 Yg 들어있대요. 2번은 A가 Xg 남았고요. B가 빵그램 남았고 C가 2Yg 생성이 됐대요. 자, 우리 그럼 문제에서 나는 실린더에 A랑 B만을 넣어놓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했으니까 일단 C들은 둘 다 빵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갈 건데 일단 여기서 C가 Y만큼 여기서 C가 2Y만큼 생성되네. 그럼 여기는 적지 말아라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A만큼 참여했대. 그럼 여기선 A가 몇만큼 참여한다고? 2A만큼 참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반응 진행 정도 이해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B가 2B만큼 참여했대. 그럼 여기서 B가 얼마만큼 참여했다고? B만큼 참여했다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반응 진행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ABC의 반응 질량비를 완벽히 알고 있어요. ABC의 반응 질량비는 4대 1대 5거든요. 그러면 C가 Yg 생성되고 있다는 것은 얘네 반응 질량비 1대 5니까 얘 5분의 1 Yg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 얘네 반응 질량비 4대 5니까 얘 5분의 4 Y만큼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 가운데 줄을 우리 모두 다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Y라는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랑 C는 반응 질량비 1대 5니까 5분의 2 Yg 반응에 참여한다고 쓸 수도 있고 반응의 진행 정도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5분의 8 Y만큼 참여한다고도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가운데 줄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문제에서 안 알려줬던 첫 번째 줄도 채울 수 있는 거지. A는 원래 몇 그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분의 4Yg이 참여했더니 빵그램 됐대. 그 말은 A는 원래 반응 전에 5분의 4Yg 넣어줬다는 거고요. B는 2X 더하기 5분의 1Yg 있었으니까 이만큼 참여하고 2X가 남은 거죠. 미지수 X, Y로만 1번 반응의 전 반응 후를 모두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같은 이유로 여기는 X 더하기 5분의 8 Y만큼의 A와 5분의 2 Y만큼의 B를 넣어줬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는 반응 후에 ABC의 질량만 알려줬지만 우리 일단 반응 질량비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했는지 두 번째 줄 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까지 채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 써볼 건데 반응 전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 넣어준 반응물의 전체 부피가 V 대 V 1대 1이래. 그 말은 1번 실험에서 내가 반응 전에 넣어준 기체들은 얘네들이지. 2번 실험에서 내가 반응 전에 넣어준 기체들은 얘네들이지. 얘네들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V 대 V라는 거니까 1대 1이네. 부피비는 질량비랑 같아, 몰비랑 같아? 몰비랑 같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A와 B에 대해서 몰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1대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응 전에 갖고 있던 얘네들을 질량비로 알고 있어, 몰비로 알고 있어? 질량비로 알고 있잖아. 그럼 그거를 몰비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누구로 나눠주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우리 아까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를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거 가지고 A의 분자량 4m이다, B의 분자량 2m이다, C의 분자량 5m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1번과 2번 실험 반응 전에 들어있던 기체들의 몰수를 표현해봅니다. 1번에는요. 일단 분자량 4m짜리 A가 5분의 4Yg 있었죠.
그러면 분자량 4n분의 제해질량 5분의 4y를 나눠주시면 되죠. 일단 숫자 지저분하지만 씁니다. 근데 1번에는 A만 들어있던 게 아니라 B도 들어있었고 이건 전체 기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B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B는요 분자량 2m짜리고요. 걔가 2x 더하기 5분의 1yg만큼 들어있었네. 그럼 이게 1 반응 전에 들어있던 A의 몰수고 이게 1 반응 전에 들어있던 B의 몰수니까 이 둘의 합이 전체 기체의 몰수가 되겠죠. 2번도 같이 구해봅니다. 분자량 4m짜리 A가 x 더하기 5분의 8yg만큼 있었대요. 분자량 2m짜리 B가 5분의 2y만큼 있었대요. 그럼 얘네들의 합이 전체 기체의 부피를 차지하겠지. 이게 V 대 V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 3개의 비례식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모든 항은 분모에 m을 포함하니까 다 지워줄 수 있죠. m 다 지워주고 모든 항에다 여기 2, 1, 2, 1로 지워주고 내가 이제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줄 거예요. 숫자 짜증나니까 모두 2를 곱해주면 여기 5분의 8y가 되겠지. 2 곱해줬으니까 여기는 4x와 5분의 2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x랑 5분의 16y가 될 거고 5분의 4y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랑 y로 이루어져 있고 비례식 하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문제 풀면 되고 어차피 1대1이니까 여기 이퀄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이거 해결해보면 5분의 8y 더하기 4x 더하기 5분의 2y는 2x 더하기 5분의 16y 더하기 5분의 4y 나오거든요. 이거 정리하시면 5x는 2y와 같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미지수 두 개의 관계식이니까 정리해보시고 자, 우리 여기까지 자료 해석한 거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문제에서 반응의 개수비를 다 알려줬고 A, B의 분자량비 알려줬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 찾는 거 질량보존 법칙 이용해서 4대 1대 5라는 거 먼저 찾았고요. 그럼 세 개 모두의 반응 질량비 알고 있고 세 개 모두의 반응 몰비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 식량비가 4대 2대 5가 된다라는 것까지 찾고 밑에 자료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 자료는 특이한 게 전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후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가지고 거꾸로 타고 올라갔고요. 어쨌든 여기 C가 Y, C가 2Y 있다는 건 C가 Y와 2Y 생겼다는 거고 반응 질량비 4대 1대 5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두 번째 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줄 빼기 두 번째가 세 번째 줄이기 때문에 역으로 타고 올라가서 A, B를 몇 g씩 넣어줬는지 A, B를 몇 g씩 넣어줬는지 미지수 두 개 X랑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질량이 아니라 유일하게 받은 힌트는 부피비가 1대1이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양들을 모두 다 모래 단위로 바꿔줘야 되고요. 해서 아까 구했던 화학식량비 4대 2대 5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질량을 4m으로 질량을 2m으로 질량을 4m으로 질량을 2m으로 나눠줘서 얘네들이 1대1이라는 비례식을 해결했고요. 그 결과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었죠. 5x는 2y와 같습니다. 해서 이따가 어차피 복습할 때 한번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 지우지 않고 위에다가 한번 제가 써드릴 건데요. 5분의 4y에다가 2y에다가 5x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2x만큼 있었던 애고 5분의 1y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값 넣어주면 여기는 2.5x만큼의 b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니? 2y가 5x니까 4 곱하기 x니까 여기는 5x만큼의 a가 있었고요. 여기는 x만큼의 b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얘네들의 질량을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놓고 이제 보기로 들어갈 건데 어쨌든 우리는 x와 y의 관계를 얻어내는 것을 자료 해석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기로 들어갈 건데 보기들이 하나같이 다 까다로워요. 일단 1번 기억 1번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몇 리터인지 물어보는데 1번 실험에서 일단 반응 후에는요 B 2xg과 C yg이 남아있지.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부피를 구해야 돼요.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건 실험 1번은 반응 전에 전체 기체가 몇 V였어? V였잖아. 근데 반응 후에 7분의 6V냐고 물어보는 건 야 1번에서 반응 전과 후의 부피비가 V 대 7분의 6V냐?
즉 얘네들의 전과 후의 몰비가 7대 6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부피비는 몰비니까. 그래서 우리 반응 전과 후의 양들을 모래값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일단 얘는 우리 yg이라고 아까 받았지만 2.5x와 같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1번 실험에서 반응 전과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먼저 표현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얘네 셋의 분자량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질량을 모래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반응 전에는 이렇게 기체들이 두 종류 들어있었어요. A가 2xg, B가 2.5xg 있었죠. A 분자량 4m인데 그런 애가 2xg, B 분자량 2m인데 그런 애가 2.5xg 있었어요. 이게 실린더 1번에서 반응 전에 갖고 있던 전체 기체의 몰수죠. 반응 후에도 한번 따져보면 B가 2xg 남았어요. B 분자량 2m으로 B의 질량 나눠주시면 되고 C가 yg 있는데 우리 미지수 하나로 통일할 거니까 C가 2.5xg 있었거든요. 얘 분자량 5m이니까 5m으로 2.5x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번에서 내가 반응 전에 갖고 있던 기체들을 모래 단위로 표현했고요. 1번에서 반응 후에 갖고 있는 기체들을 모래 단위로 표현했어요. 그럼 반응 전과 후에 갖고 있는 전체 기체의 몰비를 알 수 있으니까 부피비를 따질 수 있죠. 이거 정리해 볼 건데 지워지고 여기 뭐가 있구나. m이 일단 다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x 모두 다 지워지고 그대로 약분해 볼 건데 이거 2분의 1이고요. 이거는 4분의 5죠. 이거 대 얘는 1이고요. 얘는 얼마니?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네 빗값은 4분의 7대 2분의 3이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7대 6이 나옵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몰비가 7대 6이니까 부피비도 7대 6이겠죠. 그럼 반응 전에는 V라고 줬으니까 반응 후에 얼마냐? 미지수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 네모가 딱 7분의 6V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반응 후의 부피를 V를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거니까 반응 전과 후의 기체의 몰비를 따져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몰비를 따질 때는 각 기체의 질량을 X나 Y 하나의 미지수로 표현해 보시고 걔네들을 우리가 아까 구한 분자량비를 이용해서 모래 단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은 위쪽에서 볼 건데요. 2번에서 반응 전 B와 반응 전 A의 양의 몰비 값을 구하래. 질량이 아니다 얘들아. 2번에서 반응 전이에요. 문제 잘 읽으세요. 1번은 반응 후였지만 지금은 반응 전의 양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럼 2번에서는요. 반응 전에 B가 xg 있었어. 반응 전에 A가 5xg 있었어. 질량비 따지래, 몰비 따지래. 몰비 따지래. 그럼 이 질량들을 각각 누구로 나눠줘야 돼? 얘네들의 분자량비로 나눠줘야 되죠. B 2m짜리가 xg 있었고요. A 4m짜리가 5xg 있었습니다. 이게 반응 전 B의 몰수고요. 이게 반응 전 A의 몰수죠. 이거 계산하면 2.5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밀도 구하느라 조금 불편했었는데 밀도는 항상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비를 따져줍니다. 그럼 밀도비는 질량비와 부피비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질량비 먼저 서술합니다. 우리 질량 다 서술할 수 있어요. 반응 후에 1번 실험은 B가 2xg, C가 2.5xg 있으니까 질량 4.5xg 만큼 있고요. 반응 후에 2번 실험에는 A가 xg, C가 2yg 만큼 있는데 2y는 5x와 같기 때문에 x, 5x에서 전체 질량 6x 만큼 있어요. 그럼 반응 후에 1번과 2번 실험에서 부피비만 따져주면 돼. 부피비는 누구랑 똑같아? 거의 끝났어요.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세요. 부피비는 몰비랑 똑같죠. 그래서 1번에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얘네들의 몰비와 2번에서 반응하고 남아있는 얘네들의 몰비를 먼저 따져줄 거예요. 1번과 2번 실험에 남아있는 기체의 몰비는 분자량 2m짜리 B가 2x 남아있고요. 분자량 5m짜리 C가 2.5xg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분자량 4m짜리 A가 xg 남아있고요. 분자량 5m짜리 C가 5xg만큼 남아있어요. 그냥 단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m 다 지워지고 x 다 지워져서 1 더하기 2분의 1 대 4분의 1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3 대 4분의 5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6대 5라는 몰비가 나오는 거지. 그럼 부피비 6대 5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6대 5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 지워지고 통분하시면 5대 8이라는 값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아요. 몰비 구하고 갑자기 끝내면 안 된다 얘들아. 우리는 밀도비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비, 몰비를 구한 거기 때문에 구한 몰비를 여기 분모값에 한번 질량비를 나눠주는데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푸는데 거의 30분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자료 해석 접근 방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반응 질량비, 화학 식량비, 반응 몰비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질량을 알려줬기 때문에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 보기들이 하나같이 다 까다로웠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시간 3분 정도 드릴 건데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보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오늘 문제풀이 끝난 건 2번 하나밖에 없어요. 6번은 다 못 풉니다. 일단 애들아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반응 질량비 얻어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걸로 화학 식량비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줄 반응에 해당하는 양이 몇 그램 반응에 참여하는지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여기 반응 전에 있는 애들의 질량을 x랑 y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에 따라 질문화 공식을 적용해서 결국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해석해줘야 되는 건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겁니다. 일단 3분 시간 동안 이 1, 2, 3, 4, 5번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확인해보세요. 네. 반응 질량비? 질량 보존 법칙으로. 이 말은 A가 4g 반응에 참여할 때 B가 1g 참여한다는 거니까 C가 5g 챙겨야 되죠? OX는 2Y까지 얻어내야 된다. 이번 시간에 복습하면서. 이제 6번 문제는 우리 수행평가 두 번째 대상 문제죠. 그 풀이 잘 들으시고 오늘은 자료 해석만 잠깐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풀이 마무리하고 문제 공개하고 수행평가 준비할 시간 드릴 거고 6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 6번 일단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A랑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데 C 앞에 개수 안 알려줬네. 이 개수 알아내줘야 되고요. 강철 용기에 A랑 B를 넣어놓고 반응을 완결시킬 건데 이번에는 2번 문제와 다르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것처럼 반응 전에 A와 B의 양을 따로따로 알려줬어.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얘는 W1인데 얘는 W2예요. 여기 이미 미지수가 2개 등장합니다. 그에 따라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을 건데 누가 남았는지는 안 알려줬고 어쨌든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9대 7이라고 알려줬고요. 생성물의 양은 3N과 N이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여기서 그럼 일단 아까 배웠던 반응의 진행 정도를 적용해서 자료 해석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저는 실험을 1번, 2번으로 두 번 돌리고요. 1번 실험은 반응 전에 A와 B를 각각 W 1g, 2번 실험은 반응 전에 각각 A와 B를 7W 2g과 2W 2g만큼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반응 후에 남아있는 C를 볼 건데 생성된 생성물의 양이 3N과 N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모래 단위로 알려줬습니다. 일단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번 문제는 아까는 1번, 2번은 연속적으로 A와 B의 개수를 완벽히 알려주면서 누구도 알려줬어. 분자량비도 알려줬었거든. 근데 이 문제는 분자량비 안 알려줬어요. 해서 이것만 보고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럼 우리 여기서 반응 진행 정도를 활용을 해볼 건데 여기 C가 3N몰 있다는 건 반응을 통해서 3N몰이 생성됐다는 거지. 여기 C가 N몰 있다는 건 반응을 통해서 C가 N몰이 생성됐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반응 진행 정도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 말은 여기에서 만약에 적지 마세요. 얘가 Ag 반응에 참여했대. 그럼 1번 실험에서는 A가 몇 g? 3Ag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B가 6Bg 참여했대. 그럼 1번에선 B가 몇 g? 6Bg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지금 반응을 보내는데 반응 질량비건 반응 몰비건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개수비를 알려줬지만 얘네들의 양은 질량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를 쓸 수 없고요. 분자량비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번 2점짜리 문제 풀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실험을 이와 같이 2번 이상 보낼 때는 누굴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경우의 수로 풀 거예요. 첫 번째 1번, 2번 모두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순되는 조건이 있는지 볼 거고요. 여기 모순이 있다면 1번과 2번 모두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일단 필기할 시간보다 여기 보는 게 중요하니까 두 개 병행이 안 되면 일단 쭉 따라와 보세요. 자, 저 1번 경우의 수를 빨간색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은 가정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준 값이 아니야. 내가 가정하는 거야. 1번, 2번에서 만약에 둘 다 A가 한 개라고 가정을 해볼게. 한 개면 걔가 다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도 A가 다 사용됐고 2번에도 A가 다 사용됐대. 그러면 이때 사용되는 A의 양은 W1이네요. 이때 사용되는 A의 질량은 7W2네요. 근데 우리 A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가정했으니까 후가 빵이라는 걸 알아서 여기 가운데 칸을 채울 수 있는데 B는 한계가 아니니까 일부 남았을 거 아니야. 얼마 사용됐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죠. 그럼 얘네들은 각각 우리가 미지수를 다르게 설정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W1과 W2라는 다른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미지수를 새롭게 등장시킬 건데 나 모르니까 얘 여기서 Bg 반응에 참여했다고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원래 뭐 Cg 반응에 참여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반응의 진행 정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B가 Bg 사용됐다고 하면 여기선 B가 3Bg 사용됐다고 미지수를 일단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B의 질량은 W-3Bg 만큼이 남아있고요. 2W2-Bg 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A랑 1번, 2번이 모두 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뭐 쓸 거냐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비를 쓸 건데 1번에도 남아있는 반응물 B고요. 2번에도 남아있는 반응물 B인데 그게 누군진 중요하지 않고 이 질량과 이 질량비가 9대 7이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그러면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값이 9대 7이라는 건 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준 거니까 검정색으로 쓸 거고요. 여기다가 남아있는 BW-3B 대 EW2-B를 쓸 수 있어. 근데 비례식 하나인데 미지수 몇 개야? 1, 2, B 3개잖아. 그럼 안 되는 거죠. 미지수를 하나 더 줄여줘야 돼. 어디서 줄일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이제 어디서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는데 반응의 진행 정도 몇 대 몇인 거 알아? 3대 1인 거 알아? 그럼 당연히 A도 반응 진행 정도 몇 대 몇이어야 돼?
3대 1이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가정한 바에 따르면 1번 실험에선 A가 W1 사용되고요. 2번 실험에선 A가 7W2 사용되는데 반응 진행 정도 3대 1이니까 얘네들의 값도 3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W1과 W2의 관계를 1번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W1은 21W2와 같으니까 여기 21W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미지수 두 개고 비례식 하나니까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문제 풀어볼 건데 숫자 크니까 얘네들 모두 3으로 약분해서 풀어볼게요. 6W2-3B는 49W2-7B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4B가 43W2가 되고요. B는 4분의 43W2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얻어냈어. 언제? 1번 경우의 수 A랑 1번과 2번 실험 모두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일 때. 그럼 이게 어디에 모순되는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줘야 되는데 되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어볼 거야. 그럼 남아있는 B의 질량은 2W2-B였는데 B가 4분의 43W2니까 이와 같이 되지. 그럼 이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질량이 음수일 수 있어, 없잖아. 그럼 1번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우의 수로 문제를 따져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1번 경우의 수는 아니라며. 그러면 2번 경우의 수도 한번 따져봐야 되죠. 2번 경우의 수에 따르면 우리는 1번, 2번 둘 다 한계 반응물을 누구로 가정하기로 했다. B로 가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빨간 색깔 다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가정합니다. 1번과 2번에서 모두 B가 한계라는 건 여기서도 B가 0g 남았고 여기서도 B가 0g 남은 거지. 그럼 일단 우리 누구 채울 수 있냐면 여기에 W1 사용될 때 여기에는 2W2가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A는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Ag 사용됐대. 그럼 여기선 A가 몇 Ag? 3Ag 사용됐다고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1번에 남아있는 A의 질량은 W1-3Ag인 거고 2번에 남아있는 A의 질량은 7W2-A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은 9대 7이니까 남아있는 A의 질량 W1 빨간색으로 써야지. W1-3A고요. 남아있는 A의 질량 7W2-A인데 얘네들이 9대 7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이번에도 미지수가 3개네? 하나 줄여줘야 되는데 어디서 줄인다? 어차피 반응에 참여하는 B의 값도 3대 1이니까 W1 대 2W2가 3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거 정리하시면 W1은 6W2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6W2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정리하기 전에 약분을 한번 할 거고 내항의 곱 21W2-3A는 외항의 곱 14W2-7A가 됩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7W2가 -4A가 나와요. 그럼 A랑 W2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근데 W2도 질량값이고 A도 질량값이잖아.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될 수 있는 애는 없는 거죠. 그럼 이번 경우의 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남은 경우의 수는 한 개예요. 뭐 두 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1번에서 둘 다 A가 될 수 없어. 1, 2번에서 둘 다 B가 될 수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1과 2에서 한계 반응물이 다르다라고 결론 내려주셔야 되죠.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 결론을 수행평가에서 얻어내셔야 돼요. 1번과 2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다르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가 조금 문제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3번이 아니라 3번과 4번 경우의 수로 가야 돼. 1번 한계가 A고 2번 한계가 B고 1번 한계가 B고 2번 한계가 A다. 이 나머지 경우의 수까지 하면 4개 다 따지는 거잖아. 근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이렇게 문제 푸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1번과 2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다르다는 건 1번에서 A가 한계면 무조건 2번에선 B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거잖아. 그럼 우리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상대적인 양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2점짜리 5번, 11번에서 했던 연습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A는요 W1분의 7W2배가 되고 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B의 양은요 W1분의 2W2배가 되고 있어. 어디가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B를 따져봤을 때 2대 7만큼 A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1번에 비해 2번에서 A의 양이 훨씬 더 어떻다?
충분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럼 2번에서 한계가 누구라는 거야? B가 된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한계 반응물이 다는 거니까 1번에선 한계가 누구겠어? A가 한계가 된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 눈이 있으면 3번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습이 안 된다 하면 그때는 4번 경우의 수로 나눠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 3번 경우에서 한번 볼 건데 우리 이 문제는 이 문제만을 봤을 때 반응 질량비를 알 수 없어. 문제만을 봤을 때 반응 몰비로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미지수가 2개나 있기 때문에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보통 화학원 수능 3점짜리에는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일단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A가 한계인 경우, 둘 다 B가 한계인 경우에 대해서 따져봤어요. 그때 우리가 활용한 것은 한계 반응물이니까 얘가 다 사용되네, 한계 반응물이니까 얘가 다 사용되네. 여태까지 연습한 것도 있지만 반응의 진행 정도가 3대 1이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A의 양을 미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 사용했고요. 두 번째, 반응의 진행 정도가 3대 1이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B의 양도 3대 1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셔야지 미지수 2개의 비례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 실험에서 한계가 A고 2번 실험에서 한계가 B라는 걸 결정을 했잖아요. 상대적인 양을 따질 거고 1과 2에서 한계는 다르대. 그럼 상대적인 양을 따졌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증가가 훨씬 더 크니까 얘가 충분한 양이다 라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충분하다는 건 얘가 부족한다는 거고 한계 반응물 다르니까 여기선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1번 실험을 보내볼 건데 2A 더하기 B가 CC가 되는데요. 반응 전에 얘 W1, 얘 W1만큼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1번 실험은 A를 한계로 잡은 거예요. 2번 실험은요. 이와 같이 반응을 보낼 건데 여기 7W2, 2W2 있습니다. 우리 2번 실험에서는 B를 한계로 잡은 거예요. 이때 C가 3N, C가 N몰만큼 있었죠. 가운데 칸 채워봅니다. 반응줄을 채워볼 건데 A 한개니까 W1만큼 사용이 되죠. 얘 B 한개니까 W2만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각각 반응에 참여하는 A와 C의 양, B의 양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랑 여기는 반응 진행 정도가 3대 1이잖아. 그럼 여기는 3분의 1 W1만큼 사용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랑 여기 반응 질량비는 3대 1이어야 돼. 그럼 여기는 6W2만큼 사용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B와 A의 질량을 각각 표현해보면 여기는 W1-6W2만큼의 B가 남아있고요. 여기는 7W2-3W1만큼의 A가 남아있어요. 이번 실험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과 1번과 2번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은 어쨌든 몇 대 몇을 만족해야 된다. 9대 7을 만족해야 되는데 미지수 2개고 비례식 하나죠. 그럼 W1과 W2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W1과 W2의 관계를 알아내면 얘네들의 반응 질량비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남은 시간 동안 2번 복습 필요하면 복습하시고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연습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3번부터 시작해요. 둘 다 한계 반응물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이번 수업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최소한 1번이 안 되고 2번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복습해서 이해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하고 1번은 필기가 안 돼 있으니까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식도 너무 빡셌다, 그치 얘들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수행평가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이 문제는 상황 파악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값이 가정된 값인 건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인 건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글씨 색깔로 구별한 것처럼.
상대적인 양을 따지는 건데 이게 안 되면 5번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되는데 우리 5번에서도 상대적인 양을 따졌었잖아. 1번과 3번을 봤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3배 되고 여기로 갈 때 2배 될 때 생성물의 양이 2배밖에 안 됐잖아. 상대적으로 A는 3배나 늘어났는데 생성물이 3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 반응 진행 정도가 3배가 되지 않았다는 건 B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상대적인 양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 6번에서 1번과 2번의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누구 하나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양을 따져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거의 이 W2분의 W1을 제껴놓고도 얘네들은 W1분의 7W2대지 얘는 W1분의 2W2대지 그럼 상대적인 양을 따졌을 때 여기서 7배 늘어나는데 여기서 2배 늘어나는 거야. 상대적인 값이잖아.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니까 2번에선 최소한 A가 충분하겠구나 라고 내가 감을 잡아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3번 경우수로 표현했는데 모순이 발생했으면 이건 4번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계 반응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